안녕하세요, 레드존 비디오입니다. 이번에 시승할 차가 캐딜락 XT4 컴팩트 SUV입니다. 지금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시승차를 받으면서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점 하나, 수입차 같은 경우에 보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그리고 그 영상 같은 거 재생할 때 이 파일 확장자가 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 조작을 할 때 사실 그 그래픽 자체는 뭐 그냥 뭐 무난하거나 좀 살짝 약간 옛날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인포테인먼트 이게 좀 빨라요. 이 동작 속도가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빠르고, 여튼 다른 수입차랑 비교하면은 상당히 쾌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 시스템도 그렇고요. 지금은 제가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을 꺼지게 했는데, 왜냐면 버튼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일단 빨라서 좋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상 포맷을 지원을 한다는 점. 이게 뭐 볼보나 푸조 같은 일부 수입차는 이 영상 재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재생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밍짱, 아리사짱. 여튼 주행 상황은 안 되고, 주행 상황이 화면이 꺼집니다. 그리고 파킹 상태에서만 된다는 거, 이건 뭐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도로를 빠져나와서 이제 시내 주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승차 받고 집까지 끌고 와서 느낀 건데, 뭐 시내 주행은 뭐 아주 무난합니다. 제가 이 차 뒷좌석을 타본 적이 없는데 저희 어머님 말씀으로는 승차감도 상당히 편하고 같은 급은 아니지만 엄연히 틀린 급이지만 토렉스랑 비교해도 이 차가 뒷좌석 승차감은 더 좋다고 해요. 이런 시내도로에서 쓸 일은 없는데 기어 레버를 밑으로 한번 당기면 수동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로 변속을 할 수 있고요. 이게 9단 장동 변속기인데, 그래서 1단부터 9단까지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단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이 파워트레인이 2.0L 가솔린 엔진에 238마력에 그리고 35.7kg의 토크를 내요. 그리고 9단 자동 변속기가 동력을 전달하는데요. 이게 스포츠 트림 하나만 수입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변속기 세팅이 부드럽다기보다는 사실 좀 약간 가속하기, 운전하기 좋은 세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엑셀을 밟았다 뗄 때 이게 좀 민감한 편이더라고요. 보통 부드럽게 세팅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밟았다 뗄 때 정도는 거의 미동도 안 해요. 그냥 RPM만 살짝 스무스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이 빠르더라고요. 밟을 때 반응도 빠른 편이고, 그래서 아마 토크 컨버터를 좀 반응이 빠르게끔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저의 추측이고요. 아무튼 젊은 사람들이 운전하기에는 괜찮은 세팅이고, 반대로 좀 연로하신 분들이 타기에는 이거 좀 껄떡껄떡거리네, 변속할 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듀얼 클러치처럼 뭐 진짜 대책 없이 껄떡껄떡 거리는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고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부드럽다는 자동 변속기랑 비교하면 살짝 그 민감하고 약간 좀 반응이 빠르고 껄떡거린다, 나쁘게 말하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있거든요. 크루즈 컨트롤은 요 왼손에 토글 스위치를 올렸다 내리면은 크루즈 컨트롤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속도에 맞추면요, 그 자기가 원하는 차간거리에 맞춰서 이 속도를 저절로 줄였다 늘렸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외에 이 왼쪽에 그 계기판 X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꾹 누르면은 이게 일반 크루즈 컨트롤로 바뀌는데, 그러면 브레이크 제어는 당연히 운전자가 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쓰다 보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갖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 쓰거든요. 그래서 일부 차량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쓰다가 일반 크루즈 컨트롤로 전환할 때 좀 번거로워요.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차는 어댑티브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이나 일반 크루즈 컨트롤 그냥 뭐 운전자가 편하게끔 버튼 하나로 이렇게 한 3초 정도 꾹 누르면은 일반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수 있음 이 메시지가 뜨고요. 또 한 3초 정도 꾹 누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수 있음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 아마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 차량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차선 유지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차선 벗어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이 차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크루즈 컨트롤 혹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상태에서 좀 간단히 테스트 해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교통량 많아서 못하고 제가 한적한 도로에서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그런데 차선을 그냥 그 벗어나더라고요. 뭐 차선을 뭐 밟으면 안으로 다시 복귀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차선을 뭐 중간에 유지하는 시스템도 없고요. 이거는 좀 아예 이 시스템 빠진 것 같은데 이제 곧 이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있는 줄 알고 차선을 살짝 밟았는데 얘가 그냥 쑥 벗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또 이 차량만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룸미러 아시죠? 이 룸미러가 이게 후방 카메라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뒷차량에 대해서 그 뒷차량 정보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미러고 일반 미러는 보통 뒷좌석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뒷좌석 탑승자 확인할 때는 이 일반 미러가 좋긴 한데 혼자 탑승할 때는 굳이 뭐 뒷좌석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픽 디스플레이 있죠? 정확히는 뭐 후방 카메라 아마 연계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내 뒤에 어떤 차가 붙어있는지 알 수가 있고 특히 요즘 막 뒷차량들에 의한 뭐 보복 운전이 좀 많지 않습니까? 난폭 운전이나 뭐 뒤에서 이유 없이 상향등 킨다든지 빵빵거린다든지 이게 좀 정도가 심하면은 경찰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차종이 포토고 그리고 뭐 번호가 있다 그러면은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도로인데요 경찰관님이시죠? 지금 제가 뭐 보복운전에 난폭운전을 당하고 있는데 뒤에 포터가 계속 막 쫓아와서 계속 막 쌍라이트 켜고 난폭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라고 하고 번호를 말하면은 뭐 번호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확인할 때는 이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일반 디스플레이는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즘 차들이 막 썬팅이 돼 있으니까 뒤도 막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 후방 카메라랑 연계된 이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틴팅과 관계없이 밝게 나오니까 야간에도 테스트 해봤는데 꽤 밝더라고요. 이거는 이 XT4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아마 보스 스피커로 알고 있는데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죠. 음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들으셨나요? 뭐 일단 음악 장르가 어떤 건지 알아야겠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밴드나 아이돌 음악 같은 걸 좀 많이 듣거든요. 일단 이 장르에서는 괜찮았어요. 이게 보스가 예전에는 뭐 좀 중저음이 풍부했었는데 요즘은 뭐 중저음도 중저음이고 고음도 괜찮게 잘 들리더라고요. 뭐 저는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다만 볼륨 올릴 때 좀 뭉개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는 급차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외부에서 나오는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음 유입이 의외로 큰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럭셔리
럭셔리니까,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니까 그래도 좀 정수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같은 크기의 SUV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더 조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좀 크게 유입이 되더라고요. 다만 풍절음은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많이 억제된 편인데, 이 노면 소음이나 그 외에 그 외부 소음에서는 좀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뭐 그거 빼고는 뭐 주행할 때 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뭐 와인딩이라기보다는 그냥 가파른 오르막골길을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그 성능을 한번 조금 느껴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어 레버를 밑으로 한 번 더 당기면 이게 수동 모드로 되는데요. 제가 이 차를 마음에 드는 점이 있다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어가 6300rpm이 돼도 다음 단을 안 넘어와요. 보통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SUV라서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스티어링이 뭐 감각이나 이런 거는 뭐 스포츠카 수준을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사실 SUV 같은 경우에 조금은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를 둬야 되는데,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상당히 정교합니다. 이제 어필 올라왔고 다운힐이 시작되는데요. 다운힐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은 뭐 무난하게 잘 돌아 나갑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보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정교해요. SUV이긴 한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아반떼보다도 더 자연스러우면서 더 정교한 그런 느낌인데,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이 높은 만큼 계기판이 좀 낮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기판이 스티어링 휠에 가려갖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푸조 같은 일본 모델은 이게 그 원형 스티어링 휠이 아니고 D컷 혹은 뭐 아마 사다리꼴이라고 해야 되나? 예, 여기 깎여져 있어갖고 시야를 확보하는데, 이 차량은 가려져 있거든요. 그 점이, 그래서 계기판 정보 확인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단순히 속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대시보드 좌측 하단에 보면은 인포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인포라는 버튼을 뭐 아래 위로 눌러주면은 RPM이 띄우기도 하고, 그냥 속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디오 플레이 버튼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일단 오디오 트랙은 어차피 여기서 나오니까 지금 뭐 속도계하고 RPM만 나오도록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과속 방지턱 넘어갈 때도 승차감 괜찮습니다. 이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긴 편이어서 조금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 서스펜션이 부드러울수록 좀 출렁출렁거리잖아요. 그 출렁거림을 좀 많이 억제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보통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고급 모델에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MRC가 적용이 되는데, 이 차량은 MRC는 적용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놨고요. 그 기업이 차이가 별로 없네요. 아무래도 9단 변속기라 그런지 기존에 뭐 6, 7단 변속기를 9단으로 좀 촘촘하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좀 바깥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바깥에 달리니까 뭐 나무나 이런 그 석축 같은 그 건설 자재들을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순간적으로 그 자동으로 이게 제동을 하네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미리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일단 뭐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거 왜 지가 멋대로 제동하지? 좀 그래 불쾌함을 살짝 느낄 수도 있겠네요. 자, 다시 내리막입니다. 여기 구간이 내리막이 상당합니다. 이게 2단하고 3단하고 차이가 거의 없네요. 2단에서 한 시속 50km에 4000rpm 육박을 하는데, 3단에서 3500rpm. 별 차이가 없네요. 아무래도 중저속에서 가속력을 높일 세팅을 한 것 같은데, 좀 다른 배속기에서, 다른 차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세팅이라고 봅니다. 1단하고 2단 차이는 정상적 큰 편이거든요. 3단에 4단은 그리고 살짝 더 벌어집니다. 그래도 뭐 타 차량에 7, 8단하고 비교를 하면은 기어비가 상당히 촘촘하네요. 4단에서 5단은 좀 크네요, 기어비 차이가. 보니까 2, 3, 4단이 상당히 촘촘합니다. 아마 한 시속 한 80에서 120 고속도로에서 보통 흔히 추월 가속하는 그 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80에서 120 사이를 빠른 속도로 가속할 수 있도록 기어비가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런 세팅이면은 아마 서킷 중에서는 인제 스피디움 같은데 달려도 재밌을 것 같네. 이런 기어비 세팅이면. 물론 뭐 이런 차는 서킷을 달린 차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도 이게 타면 타볼수록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서스펜션 감각도 마음에 드네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차했다가 출발할 건데요. 지금은 투어 모드인데, 여기서 AWD 모드로 바꿨습니다. AWD 모드는 사실 평상시 주행할 때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느끼지 못하겠는데, 대신에 2륜으로만 동력이 전달되는 것을 4륜까지 다 동력이 전달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동력 손실이 조금 있을 거고 연비도 하락을 하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RPM이 보통 3000rpm 이상인 상태에서 계속 머무릅니다. 변속도 어지간해서는 3000rpm 넘어서 하고요. 조금 급가속한다 싶으면 5000rpm 가까이 올라가서 변속을 합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오프로드 모드는 사실 올로드에 쓸 건 아니고, 비포장도로나 오프로드에 갔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오프로드 가서 체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시승 일정 특성상 오프로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이 아마 다른 분들이 리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